자, 반갑습니다. 최멘토입니다. 요새 정말로 뜨거운 감자죠. 국민연금. 과연 2030 청년 세대는 이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다가 받지도 못하고 죽을 것인가? 정말로 말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노후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지금의 친여권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이것을 선동 자료로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최멘토는 좀 선동당하는 것도 좀 안타깝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뉴스를 퍼나르면서 정보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좀 안 입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국민연금 과연 강탈연금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그런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국민연금 2057년 완전 고갈된다. 이것을 탑기사로 내세우면서 205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다가 결국 끝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점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보험률 올린다. 그러니까 약 3%가량 올리고, 그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전향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더욱더 이런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 최멘토가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될 것인가? 고갈됩니다. 이거는 1989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세우면서부터도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 이미 다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고갈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고갈이 안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들은 약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번 월급에서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 한 달에 9%를 내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지금 국민연금은 45.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작 9%를 내고 받을 때는 45.8%를 받는다. 대략 한 5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아무리 자금 운영을 잘한다고 해도 고갈을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예전처럼 저출산이 아니라 완전히 황금 세대 이런 것처럼 출산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 이상은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어차피 안고 가야 될 문제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운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꼴찌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기틀이 다른 나라보다는 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반발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갈될 자금이고,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채워 놓으면서 국민들에게 노후 자금을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고갈된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은 언제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없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발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보험률이 좀 인상된다고 해서 이렇게 반발심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시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아직도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더 큰 거고요. 이를 이용해서 선동꾼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부의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치로서 보면은 한국의 GDP 대비 국민연금 자금이 대략 8에서 9%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국민연금 자금이 15%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OECD 기준으로도 8에서 9%. 한국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44.5%만 부담함으로써 나중에 45%의 소득 대체율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만큼 좋은 재테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고갈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것을 안 줄 것이다?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 안 주면은 난리 납니다. 무조건 주게 되어 있고 어차피 그러니까 OECD 국가도 포함이고, 그리고 유럽을 봐서도 GDP 대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이 국민연금 자금이 뭐 고갈된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조금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부동산, 채권, 주식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고갈시키려면은 부동산에 있는 국민연금 자금 다 빼야 되고요. 채권에 있는 국민연금 자금 다 빼야 되고요. 주식에 있는 국민연금 자금 다 빼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융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고갈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린다. 3%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이제 노후에 대해서 적게 받아도 되니까 혹은 아예 안 받아도 되니까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히려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보험료를 좀 올리고 좀 연금 수령 나이를 좀 늦춰서라도 좀 나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는 부분, 이제 그런 이제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부 측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정책도 아니죠. 사실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부의 산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먼저 넌지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책이 발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국민 소득 대체율을,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청년 때 일할 때 1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은 이 소득 대체율이 50%다. 그럼 50만 원을 노후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 40%다. 그럼 4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 40년간 100만 원을 꾸준히 낼 경우에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45.8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소득 대체율을 45%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냅니까? 저희 평균적으로 24년에서 25년을 국민연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졌을 때 결국 소득 대체율이 24%에서 2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연금이 이제 30만 원에 깔려 있죠. 현재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노후연금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24에서 25%가 소득 대체율인데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정부 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완전히 최저 생활비를 봤을 때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국민연금 시스템으로는 100만 원조차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주기 위해서 젊었을 때 조금 더 내고 이제 노후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을 때가 되면은 더 많이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3% 올리겠다, 무조건 살살 늦게 주겠다, 이러한 이제 방침이 그대로 나오면서 국민들의 반발심 사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정부도 많이 잘못한 겁니다. 원래는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채 100만 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못 받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러니까 더 이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65세에서 68세까지 늘리지만 그 전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65세부터 받을 건지, 아니면 좀 더 내고, 좀 더 오래 내고, 아니면 좀 더 오래 좀 안 받고 있다가 늦게 받으면서 68세부터 더 많은 소득 대체율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게 하는 안건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에서 찡 발표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죠. 저번에 뭐 가상화폐에서도 법무부에서 갑자기 거래소 폐지하겠다, 갑자기 뭐 코인들 거래하면은 이제 뭐
불법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엄청난 반발심을 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갑자기 띵하고 그냥 발표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 올리겠다. 3세, 68세까지 뭐 국민연금 지금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반발심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반대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떡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완전히 고갈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대부분의 자금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채권, 주식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있는 한 고갈될 일도 없고 만약에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완전히 영원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정 지출에서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대비해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요. 유럽 국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한참도 못 미치는 그런 이제 국민연금 자금 비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재정 지출에서 끌어오면은 8%, 9%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3% 올린다. 68세까지 땡길 것이다. 아직 그냥 간만 보는 겁니다. 유엔에서 그냥 내놓은 것만 그냥 내놓기만 한 거고 아직 바로 되지도 않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은 좀 시기상조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먼저 좀 최저 생계비도 유지를 못할 정도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낮다. 이것을 먼저 설득한 이후에 이런 방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이렇게 막 내놓는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초등학생들, 지금 유치원생들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희망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까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최멘토였습니다. 필승! 예, 퇴장하겠습니다. 퇴장!